여기 보시면은 해리스가 조금 더 앞섰잖아 형제들. 그리고 중국에서 비트코인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팅하는 이런 부분도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런 거를 냈어. 식료품 가격에 대한 불공정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바가지 가격 금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콩사탕이나 할 수 있는 이런 거. 정부가 직접 물가를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1조 7천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카말라 해리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신규 주택 소유자에게 2만 5천 달러를 지원하고 생후 1년차 자녀를 둔 저소득 중산층 가정에게 최대 8천 달러의 세금 감면을 제공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카말라 해리스 정책이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해리스는 가격 인상을 금지하고 정부가 물가를 조절하는 것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강제로 낮추면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형님들? 원가 절감을 해야 되지. 원가 절감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겨? 감원을 해야 되잖아. 일하는 사람들 잘라내야 하고 생산력 감소하고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시장 통제는 과거 소련 시절 1922년 요때 이루어졌었죠 형제들. 그 결과 소련은 항상 줄 서 있었어. 왜? 물자가 모자라.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습관이 걔네들은 그냥 일상이 줄서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형제들? 그 결과 물자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했죠. 예, 그게 지금 미국이 지금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트럼프가 얘는 콩사탕이다. 얘는 공산주의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니 소련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너네들은 지금 왜 꺼내고 앉았냐?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형님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미국이 큰 기아에 직면할 거다. 예, 도널드 트럼프는 가격 통제 아이디어는 소련의 경제에 비유하면서 해리스를 공산주의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도 해리스 정책을 비판하면서 소련의 실패한 가격 통제를 도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해리스의 경제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상품 부족과 가격 상승 등 경제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는 거. 일단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해갖고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죠, 형님들. 항상 망쳤다는 거. 습관성으로 재무장관 임명 얘기가 나오고 하고 있죠, 형님들. 그래서 해리스의 경제 계획 유권자들 입맛에만 맞춰서 엉성하게 이렇게 지금 공약을 갖다가 발표를 한다는 거죠, 형님들. 놀랐습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트럼프한테 탑승을 하려고 지지 성명을 지금 발표하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안경책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기고 있으니까는 암호화폐 이쪽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근데 솔직히 이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고 평상시에 보면 술을 그렇게 드신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인터뷰할 때 보면 진짜 술 마시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형님들. 이것도 주변에서 이게 폭로가 나왔는데 술 드시고 거의 생각이 없으시고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형님들. 한번 해외에서 인터뷰한 거 보세요. 술을 그렇게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그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데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 성명을 발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형님들? 지금 트럼프가 더 올라가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카말라 해리스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지지 성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형님들. 단 한 표가 아쉬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가 이 여성분입니다. 니콜입니다. 니콜 셰너햄. 니콜이라고 할게요, 형님들. 니콜이란 이 분이 억만장자입니다. 여기다가 선거자금, 그러니까 선거자금이 모자랐거든. 선거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갖고 정말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지금 케네디의 선거자금 지원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이분이 그 인터뷰하는데 나왔는데 자기는
캘리포니아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 완전 민주당 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중국계인 헤너헤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변호사이자 기업인으로 전에 구글 쪽에 대표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 니콜이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치의 전초로 실리콘밸리의 변호사이자 기업인으로 활동했는데 이 여성분이 2018년도에 브린과 결혼했는데 2022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구글 창립자가 돈이 엄청 많잖아. 위자료로다가 1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셰너헨은 케네디 주니어의 캠페인에 젊고 신선한 이미지를 더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갖다 한 거죠, 형님들. 그래서 전에 바이든한테도 기부를 했었고 케네디 주니어 홍보 영상에 400만 달러 지원을 했습니다, 형님들. 근데 이 여성분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이혼하게 된 이유가 스캔들이 있었는데 무슨 스캔들이 있었느냐? 일론 머스크하고 사귀었던 거지. 근데 그 당시 일론 머스크는 흥망장자 순위에서 3위였고 세르게이 브린은 10위. 전 세계의 부자 순위 랭킹 3위하고 10위를 동시에 사귀셨던 아주 대단한 여성분입니다. 아시겠죠, 형님들? 쓰러지는 거요. 스캔들로 인해서 남편과 이혼했고 일론 머스크하고도 멀어지고 이분은 뭐다? 완전 좌빨. 캘리포니아에 인장 진출해갖고 거기 발 디딜 정도면 완전 드루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님들. 이분 정책은 뭐야? 드루아의 안 좋은 점을 타파하려고 가장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야? 봉침이잖아, 봉침. 봉침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 뭐야? 뭐 제약사나 이런 데 또 커넥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형님들. 좌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 같은 경우는 제약사 카르텔하고 CIA를 비판하고 특히 봉침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만약에 이게 출마를 하고 5% 정도가 지지율이 나오면 제3정당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케네디 쪽에서. 근데 지금 좀 포기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아무튼 이슈는 제대로 받았다는 거. 니콜 이분. 트럼프가 케네디 주니어한테 전화해갖고 설득하는 이런 작업이 있었죠, 형님들. 케네디 주니어는 봉침이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음모록 주장을 퍼뜨리고 각종 봉침 접종에 대해서 반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의견에 동조한다는 뜻으로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지지한 뒤 사퇴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영상이 노출이 됐죠, 형님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형님들. TDS 팜 코스닥 상장 첫날 따따블 마감됐다는 거. 이게 뭐냐면 TDDS라고 해서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이런 봉침 같은 것을 굳이 침으로 맞지 않고 파스 형태로 피부에다가 놓고서도 다 이게 스며드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옷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TV에서 좀 봤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여성에게 안 좋은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형님들. 그런 이야기가 있어. 나는 잘 모르고 픽션입니다, 픽션. 선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봉침이다. 이렇게 아셨죠, 형님들? 이러다가 이거 봉침에서 협찬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아셨죠, 형님들? 다들 혀에다 맞아야죠. 잔금이 3기부터는 다 혀에다 맞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케네디 주니어가 그렇게 CIA하고 딥스 관련해서 다 밝혔지만 결국은 뭐야, 형님들? 런닝메이트도 뭐고 전부 다 주변에 다 딥스고 다 제약회사다. 어쩔 수가 없다. 결국은 그쪽으로 가더라. 이런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던 디지털 임원들, 민주당하고 앉은 것 자체가 이게 뭐야, 형님들? 여기에 그 대주주들이 누구야? 월가의 금융권들이잖아. 민주당은 뭐야, 형님들? 연준하고 SEC 이쪽이죠. 이쪽이 왕이고 이쪽이 뭐야? 귀족이죠, 형님들. 채굴 문제 때문에 토론을 해갖고 뭐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 분위기는 연출이 돼. 그런데 갑자기 이런 거죠. 해리스 암호화폐 정책 변화의 의구심. 뭐 이제까지 뭐 언급이 없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암호화폐 전통 화폐와 같은 규제 적용 추진. 뭐냐면
코인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암호화폐도 예외 없이 기존의 금융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 KYC 이런 걸 갖다 해서 출처가 누군지 이런 거를 다 한다는 겁니다.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와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법을 통해 가지고 특히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주택 거래 뭐 여러 가지의 주택이 가장 큰 자산 이동 중에 가장 크니까 주택 자금이나 뭐 이런 거 이동했었을 때 그걸 갖다가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스럽게 자금이 들어왔었을 때 그 자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연준과 핀센 은행 비밀법 하에서 암호화폐 정의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변환 가능한 가상화폐가 포함된 국내 및 국경 간 거래는 전통적인 자금 이체와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다. 해서 강경책을 아직도 누그러뜨리지 않는 게 어디다? 지금의 연준이라는 겁니다. 미 정부는 암호화폐를 지금의 전통 금융과 똑같은 방식으로 통제하기를 원한다는 거. 따라서 자금 세탁 방지법에 기업 투명성법을 추가해서 입금을 밟는다면 강력히 자금 출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금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규제를 주택, 부동산 거래, 투자 자문사, 크라우드 펀딩 등의 돈을 주고받은 모든 내용에 갖다가 적용을 하면 비트코인을 주고받던 어떠한 암호화폐를 적용하던 전부 다 여기에 흐름이 파악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규제가 지금 어디에서 적용이 되느냐? 한국은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형님들. 이런 부분이 최근에 형님들 누나들이 출금해 보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 수준으로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수준으로다가 지금 굉장히 이 규제를 갖다가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요. 국내 거래소도.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 자금 출처가 이게 오픈이 안 되잖아. 출금이 안 돼.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돈이 들어왔잖아. 이걸 갖다 원화로 바꾸려고 그러잖아. 안 돼. 그걸 갖다 증명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일단 얘기 드릴게요, 형님들. 해외에 있는 코인을 한국으로 입금시켰을 때 소득과 관계된 모든 부분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 이러한 미 정부의 정책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암호화폐 업계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에 따라 관계자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향후 선거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더 트럼프 쪽을 밀게 되겠죠.